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근세사회입니다. 자, 근세사회는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조선시대로 봐야 되겠죠. 그죠?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1번. 자,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을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을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합니다. 우리 자주 보는 사료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발췌를 보시면 단반에 알 수 있습니다. 조선 경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누굽니까 이거? 정도전인데요. 최초의 법전을 만든 게 사찬이죠.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정도전이 만든 법전이다. 무엇을 참고를 했나요? 수업 이론 시간에 자주 했던 얘기죠. 주례의 정치 행정 조직안을 참고해서 만드는 게 조선 경국전이다. 그리고 조선 전기 신진 사대부들은 주례를 되게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왜? 조선 경국전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인물에 대한 거니까 정도전 내용 고르면 되겠죠. 경제육전을 편찬했다 그랬습니다. 경제육전. 이건 조준입니다. 정도전과 조준은 같은 신진사대부죠. 같은 배를 탔던 인물이고요. 그동안 시행된 법령이 있죠. 법령을 정리했다 보시면 되게 경제육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경제육전이다. 10년간 시행했던 법령들을 정리했다. 법령집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정도전은 재상 정치를 강조하죠.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재상이 정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하고 결제받고 하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재상 정치였다. 요걸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죠.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얘기하죠. 이게 이방원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무슨 핫바지를 알고 있냐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찬탈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적인 토지제도 개혁에 반대했다. 전면적인 토지개혁에 찬성하죠. 정도전이. 정도전과 조준 같은 세력이 공통적으로 조선을 건국할 때 찬성하는 게 왜 있습니까? 계민수전이었죠. 이런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우리 전 국토를 국가가 몰수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백성들에게 n분의 1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익이 나오면 당연히 조세를 징수하고 이 조세를 이용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그다음 공무원에 월급을 주면 된다. 우리 20세기, 21세기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했던 대표적인 내용이 계민수전이죠. 누구의 아닙니까? 조준의 안을 정도전도 찬성하고 이성계도 찬성하죠. 그러나 결국은 반대 세력이 있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정몽주 같은 온건파 신진사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겠죠. 이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대신 찬성했던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던 급진파 정도전 같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신사들이 찬성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반대에 뭐 있어? 결과적으로 정치적 딜이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전국토는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경기에 한해서라도 하자. 그래서 전현직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이 전개 과정을 알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전면적인 토지제도에게 반대하였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내용을 알고 아니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 계민수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하도 4번째입니다. 이하도 해군을 계기로 전개에서 제거됐다.
이하 해공선 정도전과 이성계의 권력을 잡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죠. 문제 102번. 자, 다음 명령어는 국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화부를 혁파하고 사관원을 새로 만들어서 낭사를 그 소속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 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작년 기출 유형입니다. 예, 기출 변형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예. 원래 사관원은 태종이 신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쓴다고요. 근데 훗날 성종 이후부터는 사관원은 다시 왕권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본래의 순기능을 하게 되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태종입니다.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옳은 거라고 그랬죠. 진관체제.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 즉 세조 때까지 이게 입군체제예요. 입군체제였던 것이 다시 세조 때 다시 진관체제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진관체제로. 그 다음에 을묘외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다시 재승방략책으로 넘어갔어요. 다 이거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재승방략체제로 넘어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조 때 우리 임질왜란을 겪습니다. 그죠? 임질왜란 때 재승방략체계가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임질왜란 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됐습니다. 군 배치에 대한 얘기예요. 흐름 전체를 다 잡아야지 하나하나 달락달락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정리하죠. 자, 보세요. 자, 고려말 조선 초 세조 때까지 입군체제. 입군이란 일익을 군사 1000명으로 보는 거야. 일익을 군사 100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압록강과 두만강 우리 남해안에 군사를 몇 익을 줄 것인가는 집권자들, 군사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예를 들면 10익을 두고 싶어요. 압록강에 그 10,000명을 둔다는 얘기지. 두만강에도 10익을 두고 싶어요. 그러면 10,000명을 둔다는 얘기지. 부산 아파트에다가 10익을 두고 싶어요. 20익을 두고 싶어요. 네, 임질한테 물론 제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10익을 두고 싶어요. 뭐 20익을 두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세조 때 진관체제를 받겠다. 진관체제는 우리 군을 주현에다가 배치하자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을묘변을 계기로 우리 전라도 해안이 뚫리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재승방략책, 이건 도 단위의 일선에다 군사를 배치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임질한테 부산이 뚫리게 되면서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되었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네 개 단계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입니다. 이걸 뭐 어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랑과 3사의 원간직이 살림을 중요하였다. 2번 질문이죠. 이건 성종 때. 대표적인 인사는 김종직 같은 인사가 살림이죠. 등용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농민을 통제하기 호패법을 실시했다. 태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책연구기관 집현전이야 뭐 세종대왕일 거니까요. 답은 3번. 문제 103번. 다음 자료가 편찬된 시기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 주상전하가 근신에게 가까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편찬한 일을 맡게 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금과 어버이와 부부의 인륜의 충효 절의의 도는 하늘이 내려준 천성으로서 사람마다 같은 것이니 천지 시작과 더불어 생겨났고 천지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자료 편찬된 시기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 자료가 뭐냐 물어보죠. 세종대왕의 상강행실도입니다. 상강행실도입니다.
세종에 대한 걸 골라보는 건데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스시마를 정벌하였다. 세종대왕식이. 사군 육진도 알아야 되겠죠. 사군 압록강입니다. 최윤덕. 육진 두만강 김종서. 네. 스시마 이종무. 다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이 시기에. 강범위한 요론적 공법을 시행하였다. 예. 우리가 세금을 10분의 1밖에 걷지 못했다. 10분의 1밖에. 너무 양이 적더라. 국가를 운영하는데 10분의 1 어림도 없죠. 그래서 농사 직설을 보급하고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법을 실시했다. 염분구등법, 전분육중법, 풍흉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의미한다. 세종대왕 다. 매년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정읍사, 초용가 등이 수록된 악학계범이 편찬되었다. 성종입니다. 예, 음악 이론사로 보시면 돼요.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남형과 노비에 대한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형벌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남형이라는 것은 그 우리 형법전에 규정이 남아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함부로 가하고 고문을 가하는 것, 일종의 고문을 가해서 자복을 받는 그런 아주 나쁜 형벌을 가했다. 이것도 정비해달라고 세종대왕이 얘기했다. 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기 우리 지금 1980년대까지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고문이 사용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종대왕이 신경 쓰던 것 중 하나가 노비 출산 문제에 대해 휴가를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재수가 즉 감옥에 갇혀졌는데 저는 맨바닥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 뭐 스키 차는 곳에서 사람이 하면 나쁜 죄는 지었지만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세종대왕이 참 인성이 좋았던 부분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을 좀 더 강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 세종대왕은 참 대단하신 분 같기도 합니다.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4번 가죠. 자, 다음 내가 제의한 시기의 일 옳지 않은 것. 상황에 의해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김종서 등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개성하여 궁국 서문을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정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육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 예, 육조 직계제 얘기하고 있네요. 예. 여기는 지금 태종하고 세조 두 분이 지금 여기 분은 세조입니다. 세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네, 호적사업을 강화하고, 호적사업이라는 것은 인구를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뽑겠다는 거죠. 즉 군역과 유역을 세금을 걷게 한 목적이죠. 보법을 실시하여 군정수를 늘렸다. 네, 세조 때 보법이 등장하죠. 보법. 군대 간 자식들의 국방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즉 가족들이 또는 봉족들이, 보인, 봉족 같은 말이죠. 가족들이 좀 책임져 좀 쓰겠다. 갑사로 같은 사람은 4명이 해당되는 거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갑사. 수군 오늘 해군이죠. 3명. 그 다음에 오늘 육군이죠. 육군들은 2명의 가족들이 이분의 군 생활 비용을 좀 대신 쓰겠다. 이걸 보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보인제도, 봉족제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연을 담당한 집현제를 폐지했죠. 오이도총부를 설립하고 진관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세조 때가 방금 얘기했던 진관체제가 확립되었다. 4번. 세조 때 이 시의 난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이러나 지방통제를 유양수로 강화시켰다 그러는데요.
이 시의 난을 계기로 유양소를 철폐시킵니다. 유양소를 철폐시킵니다. 유양소는 전직 관료라든가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던 대표적인 관청이 유향소인데요. 이 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철폐시켰다는 겁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만 보면 답이 없는 것도 되겠지만 유향소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유향소를 혁파시켰다, 폐지시켰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105번. 자, 어느 책의 서문인데요. 이 시기의 구간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우리나라는 여러 임금이 대를 이어 100년이나 인재를 길렀다. 그동안 나온 인물들이 모두 정성을 다하여 문장을 지었다. 이 문이 살아있는 듯 용소숨쯤에 옛날 어떤 문에 못지않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 글이라는 뜻이 우리의 글이다. 송이나 은의 물이 아니고 한나라의 당나라의 글도 아니다. 바로 우리의 글이다. 성종이 지시해서 명령해서 쓴 책인데요. 서거정을 중심으로 쓴 책이 동문선입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문선만, 중국 것 주로 문선만 읽었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명령해 쓴 게, 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뛰어난 글들을 모았다. 성종의 동문선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분의 업적, 정책, 옳지 않은 것. 1번 직전법 실시 후에 심해진 관리들이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 관수광급제를 시했다. 성종 때 유명한 관수광급제 나옵니다. 관에서 수조건을 가져가고 관에서 급여를 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녹봉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법전 편찬에 심혈을 기울여 조선 경국전과 경제육전을 간행하였다.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정도전과 조준, 이건 전부 다 태조 때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입니다. 법령집, 경제육전, 그 다음에 사찬서, 정도전.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2번. 왕권을 안정시키고 사림 정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림 처음으로 이게 이제 김종직 같은 사람들 중요하게 시작했다. 성종 때 맞죠? 성균관이 종경각을 짓고 서적을 도서관입니다. 원래 그 서울대학교 도서관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6번. 조선시대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관료의 품계는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총 18등급이다. 맞죠? 이 정도는 아시죠? 이렇게 정일품, 종일품, 정구품, 종구품. 한 급수에 두 개씩 있죠. 그래서 곱하기 9등급이면 이고 18품에 해당되는 품계를 가지고 있다. 네. 두 번째, 행수제도를 마련하여 가능한 간직과 관계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행수제도 봐야 되겠죠. 행수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면 틀릴 수가 있겠죠. 네. 행수. 계고직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고직비. 계급이 높고 직급이 낮은다면 버가 아니라 비. 계고직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급이 높고 직급이 낮은 경우에 앞에 행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자, 요거에 쉽게 해서 계급은 과장님인데 직급은 계장님 역할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숫자가 되면은요 반대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계비 직고로 가면 됩니다. 계급은 낮죠. 계장님이세요. 근데 직급은 직고니까 과장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숫자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 행수제도다 이렇게 불러요. 행수제도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3번 정칠품이하는 참화관이라고 하며 목민관이
오늘날의 군수들 얘기합니다. 군수 뭐 이런 분들, 오늘 시장 군수들, 목민관이 수령에 임용하였다. 예. 목민관의 직급을 물어보네요. 예. 오늘날의 시장 군수가 어떤 직급입니까? 물어보네요. 예. 종육품 이상입니다. 예. 종육품 이상이 목민관 임명됐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상품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이라고 하며, 예.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107번. 문제 107번 보죠. 조선시대 중앙정치조직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조선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기역에 의정부를 두었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두 번째, 그 밑에 행정을 담당하는 육조죠. 행정 담당하죠. 집행기구이죠. 육조를 설치하였고, 또한 언론기관인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3사라고 합니다. 언론 기능이죠. 3사라고 따로 지칭에 중시하였다. 이에도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과 국가의 중요 범죄를 담당하는 의정부죠. 의정부는 주로 영모죄를 다스리는 것이죠. 자,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왕권이 강해지면 기역 의정부가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면 의정부가 약해지고 6조 직계조를 바꿔야 되겠죠. 니은 6조 국정원용 중심기구가 되었습니다. 뭐 이건 이론시에 충분히 배웠을 거라 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디귿이죠. 디귿 3사는 고려시대에 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 고려 3사는 단순 회계 기능입니다. 조선이 이제 언론 기능이고요. 여기는 고려는 회계 기능이다. 이 정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3번 니을은 의금부죠. 니을은 포도청과 자포도청, 우포도청 나눠졌다. 이 포도청은 경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라고 그랬거든요. 오타네요. 의금부. 의금부는 영모죄를 다루수렸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포도청이 이제 오늘날의 경찰 역할을 해보시면 됩니다. 경찰청. 우리 일반 범죄들을 다스리는 것이 경찰청, 포도청이었고요. 영모죄를 다루는 게 의금부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디귿은 권력을 견제하였고, 디귿이 뭐냐? 3사죠. 왕권을, 니을은 의금으로 왕권을 강화했다. 답은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양이 많으셔서요. 문제 108번. 자, 조선 초기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번 수령이 자기 출신제에 부임하지 못하게 했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상피제. 고향과 쉽게 얘기해서 형제가 같은 것에 근무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두 번째, 관료 승진에 있어서 고과제를 엄격하게 하였다. 고과 점수를 매기죠. 여러분도 앞으로 공무원이 될 텐데요. 당연히 고과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가서 계장님, 과장님한테 속된 말을 개기면 안 돼. 말 들어야 돼. 세 번째, 대관에게 모든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 개표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주었다. 이건 고려시대. 조선 오품이하에게 서경권, 오늘날의 청문을 하겠다. 고려는 모든 관리가 청문의 대상이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조와 병조의 전랑, 홍문관, 내문관, 사헌부, 사관원의 관직 등을 우리 보통 청여직이라고 하더라. 즉 청여직이란 되게 승진을 되게 빠른 어떤 전문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청여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면
여러분들 당연히 관직에 나오면 아시겠죠. 저기 승진하는 자리다. 저기는 끝난 자리야.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뭐 더 이상 승진하고 멀어졌어. 뭐 이런 직책들이 나타나는데요. 조선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 109번. 다음 권한을 가진 조선시대 정치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볼까요? 경연을 통해서 국왕, 의정부와 육조를 견제하였다.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석영, 간쟁, 봉박, 즉 일명 대선 기능이 있다는 거죠. 왕에게 간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다. 간하는 기능이 있었다. 당연히 3, 4겠죠.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승정원은 대통령 비서기능, 고려 중치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금부 아까 방금 얘기했죠. 영모죄에 관련된 부분.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관청이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0번. 다음 글에 가에 들어갈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까지 고을의 백성을 이속으로 이끈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수령은 장부 정리에 바빠서 그럴 틈이 없었고, 선비들은 풍속을 교화시킬 방법이 있었으나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나이와 덕망이 높은 자를 추대하여 자수라 일컫고 그 다음을 별감에 일컫습니다. 유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향소.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맡았다. 경제소입니다.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경찰니까. 경제소. 고을향자, 그 다음에 서울향자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고 원래 기능이 그렇습니다. 원래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다. 향리를 월급도 안 주기 때문에 되게 부조리가 많아지겠죠. 월급을 많이 주고 그냥 감찰 안 하면 되겠는데, 수령을 보좌했다. 원래 목적은 수령을 보좌하는 업무였는데 실은 나중에 수령들이 유황소에 가서 이걸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왜? 유황소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수령들은 어찌됐든 간 중앙에 올라가서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싶은 꿈이거든요. 그죠? 승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유황소의 그 끈어풀을 이용해서 가려고 애들 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3번은 고려의 향도 얘기합니다. 고려의 향도. 미륵불 사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4번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했다. 서원입니다. 선현, 선생님이죠.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들어갔다가 제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당연히 교육 기능이 이렇게 있죠.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선현, 서원에 대한 기능입니다. 됐죠? 여기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이건 뭐죠? 성균관에 있습니다. 왜? 공자님이잖아요.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성현. 자, 문제 111번 이어서 갑니다. 문제 111번. 자, 조선 초기 지방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많았다. 이건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1번 지문은 고려시대. 주현과 속현이 있다면 속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조선시대 때 가면 속현이 소멸됩니다. 속현이 소멸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 지방간이 파견됐다. 예. 지방간이 파견됐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향리는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호자 하는 세습적인 나전으로 격화시켰다. 이걸 보통 우리 육방이라고 합니다. 육방. 전국을 8도로 나누고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고의 크기에 따라 지방 간의 등급을 조정했다. 고려시대까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 소를 일반 군역으로 승격시켰다. 완전 소멸시켰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양인의 숫자를 증가시켰다. 군역과 요역자 숫자가 많아졌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2번. 되게 쉬운 부분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의 군사가 제도된 변천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골라보세요. 자, 기획본 지방군을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군사 요지인 영과 진에 배치했다. 예, 육군과 수군, 원래 해군이죠. 세조 이후에 지역 단위의 방어 전략인 진관체제를 실시했다. 맞죠? 앞에 뭐였죠? 입군체제, 다시 진관체제.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진관을 폐지하고 재성방략체제를 선택했다. 재성방략체제이기 때문에 부산이 무너졌죠.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진관체제를 바꿨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니을번 병자호란 이후에 진관을 복구하고, 진관을 복구한 것은 임진왜란입니다. 병자호란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선생님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진관체제에 대한 것, 재성방략체제, 오늘 한번 다시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거 있죠? 하단부 쭉 적었던 거 있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문제 113번. 기역부터 니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조선시대 관리는 가구와 치제, 음서, 청거를 통하여 선발되었다. 과거에는 문관을 뽑은 문과와 무관을 뽑은 무과, 기술을 뽑은 작가가 있었다. 자, 조선의 과거 제도죠. 네. 옳지 않은 것 1번 가겠습니다. 기억.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 승진이 어려웠다. 맞아요. 그럼 승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데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과거 시험을 다시 봐야지.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니은. 문과라고 했죠. 니은은 속과의 합격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뒤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예, 초기에는 당연히 제한이 있었죠. 합격해야만 됐죠. 큰 뒤에 가면 후기가 되면, 조선 후기가 되면 속과 관계없이 그냥 과거 시험을 바로 실시했습니다. 3번 무과죠. 탐관오리 아들과 서울에게는 문과 응시가 제한됐습니다. 무과는 가능합니다. 무과 제한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습니다. 니을번 잡가죠. 3년마다 실시되며 분야별로 지원이 정해졌다. 문과, 무과, 작가 전부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식년시입니다. 3년에 한 번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식년시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114번. 다음 주장을 한 정치 세력에 대한 세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고르세요. 옳은 겁니다. 소격서는 본래 이단이며 예도 어긋나는 것이니 비록 수명을 빌고자 해도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비가 많고 민폐도 커서 나라의 근본을 손상시키니 어찌 애써가지 않겠습니까?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서울에서는 홍문관과 육경, 대관이 등용할 만한 사람을 천가하여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대책을 시험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 혈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네. 중종식의 조광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특별히 뭐죠? 살림 세력들이 들어오죠?
조광조는 김경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림의 계보를 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치 세력은 사림이라 봐야 되겠죠. 그럼 자, 옳은 것 기억번 3, 4에서 언론과 문화를 담당하였다. 맞습니다.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주고 있다. 왕의 도덕적인 정치를 필요하다. 향촌 자치 일종의 향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향약이 필요하다. 조광조 같은 거 어떻게 향약을 널리 보급하려고 하죠. 하물며 중국의 여시 향약까지 수입해 오죠. 왜냐면 국가에는 가장 큰 법인 경국대전이 있어야 되고 지방에는 향약이라는 법이 있어서 향촌민들을 교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도 봐야 되겠죠. 이것 세조 이후 공신 세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걸 훈구 세력이라고 그러겠죠. 성리학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관용적이었다. 성리학의 학문 사상에 이것도 훈구 세력입니다. 성리학뿐만이 아니라 불교, 도교, 풍수, 그 다음에 하다못해 샤머니즘까지 무단까지도 포용하려고 했다. 이럴까요? 조선 건국체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뭉쳐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사상도 모든 걸 다. 그래서 훈구 세력들의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사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15번은 나올 때가 됐죠. 즉 사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오사하,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 그걸 따서 외우시는 순서를 가장 기본적으로 무오, 갑자, 기묘, 무갑, 기을입니다. 무갑, 기을. 내용을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의제문에 대한 내용을 사초에 기록을 남기죠. 그의 제자 김일손이. 그리고 반대 훈구파인 유자강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됐다. 무오사하다. 일명 사초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는 일명 피라 사건이라고 합니다. 글을 잘못 써도 하를 입었다. 갑자사 둘 다 연산군입니다. 여기는 이제 연산군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들입니다. 연산군의 모친이죠. 연산군 모친에 대한 원수를 갚는 얘기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묘사와 중종대입니다. 여기는 명종대고요. 조광조와 관련된 주초이양 사건에 걸려서 희생되었다. 을사, 대윤과 소윤, 윤원영과 잘못 찍었습니다. 윤임과 윤원영 간의 세력 다툼, 자기 조카들 서로 왕에 올리려고 하는 싸움, 을사사. 자, 순서 당연히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 정도는, 그죠? 문제 116. 이 시기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늙은 여우 궁에 앉아 어린 아들을 내세워 대윤을 밀어내고 윤원영 같은 소윤을 힘의를 치러주니 원님들 앞을 다투어 뇌물 상납하기 상납쟁쟁하네. 명종에 대한 얘기.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죠. 그래서 조선에는 왕이 2명이다 뭐 이런 식이죠. 수렴청정을 합니다. 양주 백정 임꺽정이 명종 때 임꺽정이 많이 발생하죠.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즉 조세 징수를 되게 빡세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지면서 임꺽정을 중심으로 항해도 일부 지역에서 임꺽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들, 반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 시기 사회 모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명종시기입니다.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왔죠. 이제 막 넘어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리가 먼 것.
1번 서리들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겼다. 네. 하급 관리를 얘기합니다. 하급 관리들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치렀다. 공물을 대신했다. 대납이라고 그러죠. 네. 즉 지방의 특산물을 우리가 징수하죠. 근데 그 지방의 특산물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인 거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정부의 지시하고 관계없이 서리들에 의해서 장난, 농간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습니다. 뭐 강원도 꼴짜기에 강원도 강릉이랑 강원도 뭐 아주 꼴짜기 지역에 뭐 이거 가져올 수 있나요? 상어 지느러미를 가져와라. 어떻게 갖다 줘? 그럼 공무원들이 이걸 대신 납부해주고 강원도의 꼴짝에 사는 이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한다. 이걸 통해 서리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부패하죠, 훗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동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해문식에. 이해 가셨죠? 우리 상공, 별공, 진상 중에서 이제 대동법에서는 상공 해결되지만 별공, 진상이 남아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제도가 남아있더라는 거지. 두 번째, 군포 부담의 일부를 토지에게 부과하여 지주에게 넘겼습니다. 군포 부담의 일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이게 이제 인저도 균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군포라고 하는 걸 내죠. 군포로 지금 현재 투필시를 냈죠. 투필시를 내던 것 같아 한 필로 줄어들었죠. 역을 균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이걸 갖다 포가 줄어들었다. 다른 말로 감포론이라고 한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보완책이 있는데 그 보완책이 첫 번째가 결작, 두 번째가 선무군감포. 올해 시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다음 잡세. 네, 보시면 군포의 부담을 일부 토지에게 부과해 지주에게 됐다. 예. 지주에게 이두씩 징수했다. 그러니까 균역법 자체를 달랑 외울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내가 이해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균역법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고 결작이라는 단어를 던져줘 버렸잖아요. 그죠? 네. 군포 부담을 일부 토지에게 부과하여 지주에게 넘겼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했다는 얘기는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균역법이라는 단어를 안 주는 거죠. 노출시켜주지 않는 거죠.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균역법의 보완책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집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 하게 하는 대립이 성행했다. 대립제 맞죠?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신 군대 가는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주는 거죠. 불교가 일시적으로 부흥했다. 예, 명종 때 불교가 일시적으로 진행하죠. 이게 이제 보우 스님이죠. 우리 공민왕 때 보우 스님은 공민왕의 왕사 역할을 했던 분이고 여기 명종 때 보우 스님이 또 왕사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왕사 제도는 있지 않지만 그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화가 되게 불교 신자예요. 그 보우 스님 때문에 처음으로 고려시대에 일시적으로 명종 때 승과를 실시합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시적으로 불교가 부흥하는 시기가 명종 시기다. 그분은 다 문정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종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됐죠? 116권이 됐고요. 자, 넘겨가겠습니다. 117번으로 가겠습니다. 117번. 자, 가에 들어갈 관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택리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 이중화에서는 택리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삼공과 육정의 배설이 비록 넓고 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가가 삼사의 신하들로 하여금 논박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가의 고난이 삼공과 견줄만하다.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은 벼슬이 서로 엮이고 이와 아래가 서로 견제하며 300년 동안 큰 건세를 농간하는 신하가 없었고 신하의 세력이 커져서 임금이 제하기 어려웠던 근심이 없었던 까닭이라. 뭘 얘기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그랬지? 117번? 네. 2조 전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2조 전랑에 대한 얘기. 네. 2조 정랑, 오품과 병조 자랑의 합성어죠. 네. 네. 정오품의 2조 정랑과 정육품의 이 오품이고요. 네, 이건 육품이죠. 정오품과 육품에 해설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만든 직책이 2조 전랑입니다. 네, 뭐 2조 전랑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붕당 싸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옳지 않은 것. 1번 후임자 추천권. 자대권이라고 합니다. 후임자 추천권, 자대권을 가지고 있고 3사 관원 임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통청권이라고 하죠. 이 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전랑이.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있죠. 낭청권도 있죠. 낭청권. 예, 제야 인사를 추천하는 거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대권 아까 뭐라 했어요? 후임자. 본인이 몰라면 끝나는 건 자기 후임자를 추천한다는 얘기죠. 그죠? 통청권 아까 3사, 사원부사관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예. 한림 해청권이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한림 해청권. 예, 춘추관에 사관을 임명한다는 거. 역사책까지 다 장악한다는 얘기죠. 2조 전랑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직책이에요. 이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써보시고요. 네.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이런 막강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옳지 않은 것. 1번 후임자 추천권과 3사에 관한 임명을 가지고 있었다. 붕당 형성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네. 네. 이게 동인과 서인을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김효원과 시무경이 동인과 서인을 나뉘는 계기가 됐죠. 이 직책 때문에. 3번 붕당 정치가 변질될수록 이 관직의 중요성이 감소이 아니라 증가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이영조 때 이 관직의 기능이 축소에 폐지되었습니다. 예. 2조 전랑의 자대권이 이영조 때 없어졌다가 다시 정조 때 부활됐다가 정조 때 완전한 폐지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네. 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118번.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붕당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김효원이 알선과거의 장원으로 합격. 2조 전랑이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문계에 있다여 심우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우겸의 동생 심춘경이 장원에 급자하여 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애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또 반대했다. 이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여 붕당이 형성되었다. 방금 했던 동인과 서인은 심우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을 우리는 서인이라고 한다. 김효원을 뭐라고 한다? 동인이라고 한다. 이걸 기성사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진사림이라고 합니다.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기억은 아까 방금 내었듯이 누구냐? 기억은 서인이군요. 니은 당연히 그럼 동인이 되겠죠? 이게 놓고 한번 풀어보죠. 예. 기억은 서인, 니은은 동인. 네.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이항, 조식, 서경대 문이 담당하였다. 이 사람들은 동인입니다. 여기 이항, 조식, 서경덕 다 동인들입니다. 동인이 다시 쪼개지죠. 이렇게. 네.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쪼개지죠. 여기 이제 이양의 제자들이, 이양 계열이 이렇게 오고요. 여기는 조식 계열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원인은 우리 알다시피, 큰 사건이 하나 있죠. 네, 정혜리 모반 사건. 그 다음에 건저의 문제. 이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남인과 북인을 쪼개지죠. 노론과 소론으로. 경신한국, 해니시비 두 가지 원인에서 노론과 소론을 쪼개지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분당이든. 이 정도도 모르고 수업에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2번. 니은은 동의이죠. 정혜리 모반할 사건을 계기로, 정혜리 모반할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기업가 니은에 대해 외성 논쟁이 발생했다. 예. 그 외성 논쟁은 기업가 내 외성 논쟁이 발생했다. 외성 논쟁 우리 알다시피 서인과 남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강해군 때, 기억이죠. 서인은 강해군 때, 인조 때 아니죠. 강해군은 부인 정권이고 인조는 서인 정권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대의관계에 대한 서술을 옳은 것. 세종 때 육진의 설치로 두만강을 경계하는 국경선이 정했다. 김종서, 그죠? 맞습니다. 아까 이것들 사구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최윤덕.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부산포, 제포, 연포 등 세 항구를 개방했다. 이건 세종대왕 시기에 이렇습니다. 삼포기항입니다. 3번. 인조 때 병자호란 폐전의 결과, 인조 때 병자호란의 폐전의 결과 청나라의 형제관계를 맺게 됐다. 정묘호란을 계기로 형제관계가 되고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효정 때 북보로 운동이 활발히 전개돼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설치했다. 복수를 실현하였다. 복수를 설치한 건 맞지만 실현한 건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인들의 정권 유치로 썼을 뿐이지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은 그 당시 최강의 국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인들의 권력 유지로 사용됐을 뿐이지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내가 비록 부도다 하더라도 일국의 국모노릇을 한 지 열애가 되었다. 나는 선왕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는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 성의를 베풀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강해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북포로운동을 전개했다. 효종. 의영청을 설치하고 북포로운동을 설치했다. 의영청을 설치하고 군사 7,000명 군사에서 3명을 늘려서 2만 1,000명까지 늘려서 북포를 준비했다. 이괄의 난을 지나가했다. 이건 인조 때죠. 인조 때 이괄의 난이 발생했다. 인조 반정에 같이 참여했던 이괄이 품갱신에 있어서 불만을 가졌죠. 2등급에 책정돼서 불만을 갖게 되었다. 동의보감과 대동법. 답은 디귿, 니을 4번이 되겠죠. 121번. 요거까지 하고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명길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망고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마 임금을 망할 땅에 둘 수는 없으니 오늘의 하치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명길의 주화론. 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청이 막강한 압박을 가하겠죠. 두 번째, 정원이라는 사람 알아야 됩니다. 정원, 그 다음에 김상현,
이 사람들은 주존론이라고 그러죠, 보통. 주존론 또는 뭐 척하론, 하이를 배척한다, 척하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정원이 상수를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 국가에 어찌 이 영혼이 존속하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마는 남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어찌 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사직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정원에 대한 얘기. 정원, 김상현이 강의 대표인 주전론자들이다. 옳은 것 1번 강해군 때 후군과의 전쟁을 앞둔 정부 대책 논의이다. 강해군과에 관련된 시기가 아니라 인조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조 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의 입장에서, 최명길이죠. 주발원자 입장에서 동조하는 정파는 패전 직후 북학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학운동은 18세기인데요. 이 정파들은 서인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3번, 나의 입장에서, 척하론들이죠.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이후 패전의 책임을 지고 정권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정파는 서인을 맞지만 축출되지는 않죠. 축출되지 않고 계속 북벌 정책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4번,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청과 러시아 간의 충돌 시 청의 군사 요청에 응했다. 효종 때 조총부대가 파견되죠. 그래서 남하하는 러시아를 갖다가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죠, 얘들이.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건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서인들이 주장했던 명분론에는 입에 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명분론의 입에다. 조총부대를 만들었다면 어디를 써먹어야 됩니까? 우리의 원수인 청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정작 청을 이해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격파시킨 것에 대해서는 몸내 아쉽죠. 그렇게 명분을 중요시했던 서인들에게 이신이 깎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